미얀마 양곤의 라이다야 산업단지. 무수히 많은 공장이 있는 이곳에 오토바이를 탄 수십 명의 청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갑자기 몇몇 회사를 특정해 불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지난 14일 중국 인민일보 등의 관영 매체는 미얀마에서 운영 중인 중국 기업들이 잇따라 미얀마 시민들의 타깃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32곳이 약 420억 원의 피해를 입었고 중국인 2명이 다쳤다고 밝혔죠. 사실 이것은 단순한 방화와 폭행 사건이 아닙니다. 몇십 년에 이르는 미얀마의 참혹한 역사와 현실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죠. 1988년 미얀마 군정은 자국 내에서 거세게 일어난 민주화 시위를 무참히 탄압해 국제사회에서 강력한 지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때 미얀마 군부에 대한 군사, 경제적 지원을 지속한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여기에는 중국 정부의 검은 야욕이 숨겨져 있습니다. 미얀마는 인도와 중국을 접하고 있는 곳으로 해마다 6에서 8%씩 성장하는 지구의 공장인 국가인데요. 매년 전체 수출액의 32%를 중국으로 수출해 중국에서만 58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미얀마는 수입의 34%를 중국에게 의지하고 있어 중국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로 여겨지죠. 작년에 시진핑 주석이 유일하게 순방한 해외 국가가 어딘 줄 아시나요? 바로 미얀마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미얀마를 운명을 같이 할 나라로 규정할 정도로 관심이 지대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미얀마의 지리적 위치 때문입니다. 오늘날 중국은 미국과 일본을 벗어나 중동과 아프리카를 노리고 있는데요. 그 길목에 있는 국가가 바로 미얀마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이곳에 거대한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기도 했습니다. 인도양에서 미얀마 땅을 가로질러 중국 쿤밍으로 가는 793km의 파이프라인을 통해 인도양의 천연가스를 중국으로 가져오고 있는 중이죠. 따라서 중국은 자신들의 이권과 직결된 가스와 도로망을 지켜주는 정권이라면 미얀마 내에서 어떤 포갑을 펼치든 상관이 없습니다. 중국과 미얀마 군부 사이에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만 실제로 군부가 미얀마를 집권할 당시 중국은 중국 남부에 미얀마를 잇는 도로와 철도 프로젝트를 완수했습니다. 또한 옛 수도 양곤에서 차로 5시간 거리인 짜오퓨라는 작은 어촌 마을에 90억 달러를 투자해 거대한 항구를 만들었는데요. 천연가스와 석유를 가져가기 위해서였죠. 더군다나 이 짜오퓨 향에 중국의 핵잠수함이 주둔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미얀마 곳곳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군정에 저항하는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안타깝게도 유혈 사태도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정치범 지원협회에 따르면 군경에 희생된 누적 사망자만 140명이 넘습니다. 시위에 참가하지 않은 일반인과 학생 희생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대생 칸트냐 헤인 씨. 그는 시위 도중 다친 이들을 돌보다 군부의 총탄에 숨졌고 만달레이의 한 마을에서 고교 2학년생인 마티다 에이양가 친구 집에서 머물다 총에 맞아 숨을 거뒀죠. 최근 트위터에는 미얀마 곳곳에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원한다는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이 줄지어 선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시위 무력 진압이 목숨을 위협할 정도로 치닫자 온라인과 무인 시위로 옮겨간 것이죠. 최악의 유혈 사태가 발생한 곳 중인 하나인 미얀마의 미치나. 한 수녀가 홀로 경찰병력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녀는 총을 든 경찰에게 시위대를 향한 총격을 멈출 것을 호소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진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군부 쿠데타 배후에 중국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반중 움직임이 생겨난 것입니다. 참고로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지난 1월 12일 미나옹 훌라잉 사령관을 만났고 미나옹 훌라잉 사령관은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켰죠. 중국이 내정 불간섭 원칙을 내세우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미얀마 제재를 반대한다고 밝힌 것이 이런 의심을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민주화를 갈망하는 미얀마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발언이었죠. 지난 17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 정부가 미얀마에 소재한 국유기업 인력 철수를 지시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미얀마 내에서 반중 정서가 더욱 격화될 것을 우려한 조치로 파악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얀마 군부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그들의 무력 행사를 막기 위한 제재를 발표한 용기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쿠데타 이후 미얀마 정부와 하던 군사교류를 중단했을 뿐만 아니라 미얀마로 향하던 군용 물자 수출도 즉시 막았습니다. 현재 미얀마에서 총은 물론이고 최루탄과 같은 무기가 일반 시민에게 쓰이고 있었기 때문이죠. 양국 간에 활발히 진행되던 개발협력 사업 전반도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다리건설, IT,
농업, 신도시 개발 등 2021년에만 해도 94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그들의 쉽지 않은 결단에 큰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바로 1980년대 처절한 민주화 항쟁의 경험을 갖고 있는 한국입니다. 한국 정부가 자발적으로 외국을 독자 제재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인데요. 외교부, 국방부, 기재부 등 7개 부처는 미얀마군의 무력 행사를 지탄하며 국방, 치안, 전략 물자 수출, 개발 협력 등 3개 분야의 대응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다양한 시민단체가 미얀마 국민들의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나섰죠. 이런 모습이 미얀마 국민들에게 트위터와 외신 등을 통해 전달되면서 미얀마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는데요.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한국의 스님들과 미얀마 학생들이 서울 도심을 오체 투지로 진행한 일이 미얀마 현지에 알려지면서 큰 반향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페이스북 영상에는 3,1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는데요. 고맙다, 감동적이다, 평생 잊지 않겠다는 반응이 넘쳐납니다. 미얀마 국민들은 한국 고마워요, 코리아 등의 해시태그를 달은 SNS 게시물로 한국을 향한 고마움을 드러냈습니다. 유튜브에 미얀마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오기도 했고, 한국을 친구로 기억하겠다는 가슴 찡한 메시지도 쉴 새 없이 올라오고 있고요. 한국어와 버마어로 된 메시지들이었죠. 이 때문인지 현재 중국 기업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 기업과 교민들은 피해가 없다고 합니다. 현재 미얀마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중국 기업으로 오인받지 않도록 공장에 태극기를 달고 있는데요. 미얀마 내에서 중국 제품 불매 운동이 강력하게 벌어지는 것과 반대로 한국 제품에 대한 선호도는 나날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동남아 국가들은 우리가 30-40년 전에 이뤄냈던 경제 성장 단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들이 여전히 군부 독재나 권위주의 정부 아래 있죠.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이며 브루나이는 군주제 국가입니다. 태국은 9번째 군사 쿠데타 정부가 집권 중이며 캄보디아 훈센 총리는 36년째 집권 중이라 합니다. 민주화를 향한 열망은 어떤 폭력과 탄압에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미얀마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절실한 이유, 그리고 그들이 꼭 성공해야 하는 이유를 실감하는 순간입니다.